늘상 독서를 습관화하길 꿈꾸지만 큰맘 먹고 펼친 책을 몇 페이지 넘기기 힘든 경우,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지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취향과 생활 습관에 적합한 독서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우리 각자에게 맞는 책과 독서법을 찾아줄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기적으로 읽기로 했다인데요. 본인에게 적합한 독서 습관을 기르는 원칙을 세우는 데 좋은 방법은 바로 6화 원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독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독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무슨 책을 읽을까인데요. 이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바로 자신의 독서 수준과 상관없이 미디어에서 극찬하는 어려운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극찬하는 걸 보니 분명 엄청 좋은 책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책을 펼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나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책을 덮게 되죠. 자신의 독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고른 책이 술술 읽히고 내 사고를 확장해주는 우연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고른 한 권의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행동이 나를 독서와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막 독서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나의 독서 수준에 맞고 내가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에서는 우주인이 지구인의 습성을 관찰하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는 별난 관습이 많다. 그들은 저녁마다 파르스름한 빛을 내는 상자에 불을 켜고 꼼짝 않고 앉아서 그 상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낸다. 이 기이한 행동에 대해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간은 불나방처럼 그 상자의 불빛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TV 이상으로 스마트폰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요. 도저히 독서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보는데 쓰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한 독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서 독서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독서 습관을 만들기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확실한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독서를 할 건지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 전 30분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책을 읽어야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들어와야지. 또는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책 한 페이지를 읽고 자야지처럼 나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둔다면 독서 습관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1분에 400단어 정도를 읽는다고 가정해 볼 때 하루 평균 30분 정도를 독서에 투자한다면 1년이면 약 438만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에 대략 7만 5천 단어가 들어있다고 치면 1년에 약 58권, 60년이면 3,480권 정도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1년간 출판되는 책보다 적은 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적으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많고 많은 책들 중 나에게 정말 필요한 책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장도서 목록을 활용한다. 권장도서 목록에 수록된 책이라고 모두 좋은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요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라면 누구나 읽어도
무난할 가능성이 큰 권장도서 목록을 참고해서 독서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와 취향이 비슷한 유명인의 추천 도서는 읽을만 하다. 저의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알게 되어 그녀가 쓴 모든 책을 읽고 그녀의 강의를 찾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저의 인생관과 연애관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미경 TV의 김미경 강사님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책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가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책은 저에게도 늘 깊은 통찰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취향이 비슷한 유명인의 추천 도서를 읽는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주위에 독서가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라. 주위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독서 취향을 얘기하고 책을 추천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누군가 고민이나 삶의 고충을 토로할 때면 제가 직접적인 조언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할 만한 책을 소개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언젠가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은 친구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이 떠올랐고 친구에게 그 책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추천한 책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또 다른 책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취향과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면 현재의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나을 수 있다. 베스트셀러의 경우 드라마 등의 제작 단계에서 출판사가 협찬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유행을 바탕으로 대중의 관심에 편승하여 만들어지다 보니 의외로 깊이가 얕은 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테디셀러 위주로 읽는 것이 좋고 베스트셀러를 꼭 읽고 싶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읽는 책보다는 내가 관심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을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은 읽어야 한다. 300권을 훌쩍 넘는 민음사를 필두로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 문학 전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전집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늘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를테면 열린 책들의 경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문학동네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창비의 경우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은 놓치지 않고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기왕이면 완역본을 읽는 것이 좋다. 독서라는 행위는 독자와 저자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작품 해설만 읽어서는 저자의 의도와 작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설서를 참고하되 원전이 있다면 그것을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은 직접적인 해결책과 교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휘발성 또한 강합니다. 반면에 문학작품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묵묵히 다양한 삶의 표상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마다 울림이 강하고 책을 읽고 나서도 여운을 오래도록 남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에 따라 독서법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빨리 읽어도 되는 책은 빠르게 읽고
그렇지 않은 책은 천천히 가슴으로 읽는 것이 바로 책을 제대로 읽는 기술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책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알량한 지식 몇 가지를 머리에 집어넣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책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 위해 읽는 것이다. 책 속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고 모방하라. 그리고 실행으로 옮겨라. 끊임없이 내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연구하라.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원칙을 찾아야 한다. 저에게는 저자의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알량한 지식 몇 가지를 머리에 집어넣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이 문장이 참 좋았는데요. 대한민국 독서가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독서법. 나는 이기적으로 읽기로 했다. 독서를 시작하고 싶지만 어떤 책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